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첫날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저녁 식사는 윤 대통령이 제안해서 성사가 됐는데요. 당정 대화 합의 그 신호탄을 쏜 것일까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오늘 저녁에 대통령실과의 만찬이 있다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하시는 건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하기 위해서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 제 목표는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뭐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 할까요? 네, 최 기자.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 지난 1월에도 점심을 같이 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6개월 만에 또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당일만 하더라도 그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한동훈 후보, 당시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은 다소 아찔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네. 냉랭하다 이런 평가까지도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일축시켜주는 장면이 어제 만찬 자리에서 연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이거든요. 네. 파인그라스라는 곳에서 지도부들과 만찬을 가졌는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대표와 그 당선 이후에 직후에 통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사된 일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모들이 또 추천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지난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한 13일 만에 만찬을 했던 것과는 달리 취임한 바로 다음 날 만찬을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만한 대목입니다. 이 수석급 이상 비서관들 10여 명이 모였고요. 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또 신임 지도부 모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한 대표와 같이 이제 전당대회를 뛰었던 다른 3명의 후보들도 동석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만찬은 한 2시간여 정도 진행이 됐는데 메뉴는 삼겹살, 모듬쌈 이렇게 화합을 강조하는 음식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고요. 노타의 정장 차림으로 비교적 편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과 일일이 보신 것처럼 이 악수를 나누고 또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한 대표에 대해서는 공당의 대표가 됐다 이러면서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는 모습도 대통령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어제 뭐 저녁 자리니까 이제 뭐 맥주 정도가 막 건배주로 이렇게 제공이 된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술을 전혀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콜라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제로, 그러니까 당분이 없는 콜라를 준비를 했는데 제로 콜라요? 네, 네. 그걸 이제 한 대표가 주로 즐겨 먹는 음료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걸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준비를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네. 자리에는 물과 맥주, 콜라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콜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같이 러브샷을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다고 그래요? 네. 예, 하고요. 뭐 다른 후보들과도 다른 인사들과도 일일이 건배를 하면서 한 대표를 잘 좀 밀어달라, 팍팍 밀어달라, 상갓집도 같이 가고 하면서 외롭지 않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들도 대통령이 직접 건넸다고 합니다. 네, 송 국장님, 네. 이제 윤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또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한 대표 외롭지 않게 해달라.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말이 결국은 어제 저는 주목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실상 참패당했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친윤 측이. 그렇죠. 네. 그 친윤 측이 또 그 상징적인 인물은 원희룡 후보였고, 네. 그다음에 나경원, 윤상현 전부 다 이렇게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네. 이제 화합을 하라는 이야기고 외롭게 하지 말라는 그것은 이제 비주류가 되는 친윤 쪽의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주류와 비주류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주류가 한동훈 그 친한이 되는 거고, 네. 비주류가 나머지 친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윤이 친한을 그러니까는 외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 대표를. 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려면은 이 본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힘을 실어준 거는 말 외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 말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독대.
독대. 저 상황에서라도 네. 잠깐이라도 저번에 그 용산 간저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뭐 설명을 그랬죠. 하고 하는 네.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까 풍경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문 걸어 잠그고 독대하라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면 그런 사진 하나를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은 이제 2시간 식사 마치고 다 네. 돌아갈 때 네. 한 대표는 잠깐만 좀 네, 남으실래요? 잠깐만 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또 저녁 자리니까 한 2시간 좀 됐잖아요. 네. 그 도중에 잠깐 보자 해서 또 뭐 좀 따로 뭐 이야기를 좀 해도 되고 한 10분만이라도 예, 예. 네. 그런 장면이 없었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일단 그 외롭게 하지 말라 해서 다 이제 힘을 실어줘라는 메시지는 보냈지만 네. 이게 여전히 좀 어느 정도의 앙금은 좀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대권 주자로 가는 결정적 순간을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해왔던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에겐 등판이 너무 빠르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얼마 전엔 다음 대선에 희망을 가지려면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윤한 관계를 규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저녁 식사 자리는 어떻게 봤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여서 저녁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나기는 좀 아직은 좀 서연치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불러가지고서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껄끄러워서? 그동안에 서먹서먹한 관계를 갖다가 어저께 만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고 앞으로 결국 가서는 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조율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최 교수님, 네. 이제 방금 방송 그 영상 이제 발언 중에 보면은 뭐 둘 관계가 석연치 않다, 서먹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 그 감정의 문제는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62.8%, 63%에 가까운 지지율로 됐기 때문에. 근데 공약을 뭐로 했습니까?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했어요. 네,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요. 네, 근데 공약이라는 게 꼭 지켜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공약과 달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맨 처음에 등장했었습니다. 네, 그 배신자 프레임이 바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과는 다른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여권 주류는 여전히 대통령이 친윤이기 때문에 전 주류는 여전히 친윤이라고 봅니다. 네. 친한이 됐다 하더라도 주류는 어쨌든 간에 최상병 특검은 거부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네. 거부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단서를 달았어요. 제3자로 바꾸자. 특검에 추천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배신자 프레임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게 62%가 나왔단 말이에요. 김기현 체제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작년에 그렇게 당신 100%로 했던 거에 비해서도. 그럼 이제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이 수사 외압 의혹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돼 있어. 이 사건의 지금 쟁점은 말이죠. 네. 물론 박정훈 전 이제 수사단장의 그 법원 판단은 지금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재판 중에 합니다만 또 별개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이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네, 게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20일 날 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랬죠. 이른바 네. 출장 조사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실가 완전히 이게 반대된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서로 약간 이제 어떻게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불편해졌던 관계는 뭐 술 한잔 먹고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술 한잔 먹고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에게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윤 대통령은 불편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네. 불편하고 이게 구조적인 관계입니다. 예. 이게 과거의 뭐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이런 차원을 넘는 관계라고 좀 봐요. 네.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요. 한동훈 대표보다 저는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풀 길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이 전혀 다르고 말이죠. 보수 진보의 그 생각이 전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가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대표성, 책임성, 반성 이런 건데 네.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겠다 뭡니까? 최상병 특검에 여론이 높은데 거기에 부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들을 때 하나같이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네. 단순히 심정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가 양측에 다 부과된 큰 과제다. 그게 저는 일단 뭐 과제니까 풀어내야 되겠죠. 네. 독대를 하든 주류회동을 하든 그래서 전
일단 대표와 대통령과 이 당 대표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처럼 주례회동 같은 걸 하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용구 대표 있을 때 제가 같이 이제 보좌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신한국당 때. 그건 그때는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갔었다고요. 네. 주례회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뭐 형식이 무엇이 됐든 간에 저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해서 여러 명 모는 거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네. 낙선자 이름이 같이 불렀잖아요. 그게 뭡니까? 따로 불러서 당신을 잘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따로 아니잖아요. 불렀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째 낙선자 불러서 화합을 모색하는 거 중요하다고 봐요. 워낙 갈등이 심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그런 이제 이벤트 아닌 이벤트가 있으리라고 좀 봅니다만 대표하고 대통령의 단독 회동 그리고 계속 이게 정기적으로 연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풀릴 하는 모멘텀이 생긴다고요. 저렇게 둘이 한번 만나고 또 그냥 악수하고 화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주례 회동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 기자님.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믿어달라. 잘 풀어내겠다. 이제 그렇게 자신 있듯이 다짐을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개인적 관계를 넘어섰다고 보여요. 예. 네, 당장에 이제 지금 뭐 이 친한 이른바 이제 친윤계 최고위원 측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사실 뭐 한 대표가 공약으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이거 원내대표 의견에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당 대표 선거하고는 별도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이 만약에 친윤계로 구성이 되고 이 사람들 집단 사퇴하면은 정말 3일 천하가 될 수 있다. 네, 비대위로 바로 전환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비대위로 저는 이런 얘기까지 나는데 뭐 그나마 지금 2명이 친한계가 당선이 돼서 뭐 그거는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진영 간의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둘 간에 뭐 좀 소통하고 합하고 이걸로 좀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